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주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2016년에 왔었고요. 2017년에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벌써 4년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캘리포니아 주 면허 취득하는 게 까다로워서 NCCAOM도 같이 준비를 해서 취득을 했었고요. 이후에 LA 동국대 총장님과 인연으로 그 LA 동국대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네,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한의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들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거 세미나 끝난 이후에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미국 본토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네, 동부에 위치한 뉴욕이랑 시차가 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담아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그러니까 5년째 거주 중인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최고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년 내내 화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이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비가 그래도 오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자주 내리지 않고, 내려도 잠깐 내리고 그치고, 네,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햇빛이 쨍쨍하고요. 밤에는 되게 날씨가 선선하고, 그래서 연중 거의 날씨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치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뭐 특히 해변 그 바다 경치가 되게 좋은데요. 뭐 말리부라든지 라라랜드를 촬영했던 뭐 허모사 비치 뭐 이런 데 가면 되게 또 경치가 네, 훌륭합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NCCAOM과 캘리포니아 주면허를 이제 줄여서 CALE라고 하는데 NCCAOM과 CALE의 그 비교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CAOM은 이제 서티피케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트로 뉴욕이나 뉴저지나 워싱턴 등 44개의 주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겠다 하면 주 면허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티피케이트이고요. CALE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 면허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면허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크게 NCCAOM이랑 CALE는 공통적으로 다 한국어 시험이 가능한데 NCCAOM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을 더 권장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한국어로 NCCAOM을 시험을 보게 되면 주면허 신청할 때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토플 등의 영어 성적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플 성적도 한 번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뭐 2년 내지 3년 그렇게 일정 기간마다 계속 업데이트, 갱신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NCCAOM이 필요한 그런 주로 갈 때 한국어 시험보다는 NCCAOM 영어 시험을 더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캘리포니아 그 주 면허 시험인 CALE 같은 경우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시험 모두 가능하고 토플 등의 영어 성적이 불필요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NCCAOM도 그렇고요. 캘리포니아 주면허 시험 CALE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NCCAOM은 계속 온라인 시험이었는데 CALE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거기 뭐 한 번은 북가주, 한 번은 남가주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 어떤 큰 컨벤션 센터 같은 데 모여서 시험을 치는 형태였다가 2018년부터 온라인 시험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CC AOM 같은 경우는 PRSM 뷰라는 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서 한국 특히 서울에 그 지점이 있어서 센터가 있어서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캘리포니아 주 면허 시험을 보는 그 센터는 PSI라고 하는데 PSI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16개,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에 22개, 미국 본토 내에만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 시험을 보시려면 미국에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주 면허 시험, 그 CAL이라는 제가 맨 밑에 SSN 필요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이게 SSN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이쪽에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번호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시험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주 면허를 신청을 할 때 이 소셜 넘버가 없으면 주 면허를 시험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알기로 3년 안에 그 소셜 넘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시험을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익스파이어 되면서 다시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한다는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CAL을 보시려고 하시면 이전에 CAL이 보기 전에 약간 신분 문제가 좀 정리가 돼서 소셜 넘버를 발급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이 자료는 네,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북이라는 그 한의학연구원 네, 거기 홈페이지 가면은 또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가 2015년 자료라서 물론 지금 그 자료보다 또 업데이트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시기에는 그 자료들이 참고할 만하니까 네, 그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라이센스. 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면허 취득 과정을 대략 네, 도표로 한번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이랑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 나서 보드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도 된다는 승인이 이제 나면 PSI라는 그 온라인 시험 센터에 시험 일정을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거기에 기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그 외국인의 경우는 350불. 네,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서 핑거프린트를 이제 그 인증을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학력 인증입니다. 이게 NCC AOM을 이제 신청을 할 때도 이 학력 인증이 필요한데요. 이제 학력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한국 한의대 성적 증명서를 미국 학제로 이제 평가 변환해서 어떤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나세스라고 저희 나세스라고 보통 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ACS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멤버인 기관 어느 곳이나 이제 선택을 해서 학력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나세스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전에 저희 그 한국 한의사들이 많이 이용했던 W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보드에 나온 그 가이드에 의하면 ERES라는 또 기관이 있대요. 거기를 보드에서는 추천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이제 NCCAOM도 다른 기관에서 인증한 건 받지 않고 ICD에서 인증한 것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ICD도 나세스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에 내 한국 한의대 성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보내서 네, 이런 학력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클리니드 테크닉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NCCAOM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네, CNT를 반드시 이제 거쳐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또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ALE 같은 경우는 반드시 CPR이랑 First Aid 서티피케이트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 어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이나 어메리칸 레드 크로스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갔었는데 코리안 레드 크로스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그 CPR이랑 퍼스트 에이드를 받았거든요. 네, 반드시 어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이나 어메리칸 레드 크로스에서 인증한 서티피케이트를 준비하셔야 된다. 네,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CALE 어플리케이션과 제출 서류들 그 리스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기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일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이라 그래서 그 한국 한의대의 그 영문 성적 증명서를 그 학교에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봉투에 시를 한 상태로 학교에서 직접 보드로 보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어플리케이션 준비 전에 어플리케이션 제출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될 과정 중 하나로 말씀드린 학력 인증. 네, 학력 인증을 일단 미리 해 놓으셨으면 이제 그 기관에다가 그 이벨루에이션 한 것을 보드로 보내달라고 그것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학력 인증 기관에서 보드로 보내도록 또 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RF라고 커리큘럼 리ኳ이어먼트 폼인데 이제 이게 좀 제일 까다롭고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커리큘럼 리ኳ이어먼트 폼은 그 외국에서 한의대 과정을 이수한 어플리컨트는 반드시 이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지원했을 당시에는 거기 아큐펑처 보드 웹사이트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그 페이지 중 일부를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고 아큐펑처 보드에 직접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CRF 작성이 좀 제일 까다롭고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CNT, 클리니드 테크닉, 그 서티피케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CNT를 주관하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보드에 그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R이랑 First Aid Certification 그건 준비를 하셔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제출을 다른 서류들과 같이 네,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자세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시험 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큐펑처 보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또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거기 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지금 아래에 네, 같이 네, 아래에 이제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플리케이션 및 제출 서류 중에 네, 중요한 CRF, 네, Curriculum Requirement 폼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출할 당시에 썼던 폼이라서 아마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어플라이 하실 분들은 요청을 하면 이 폼이랑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마 큰 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폼 일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아큐펑처 보드에서 반드시 그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과 시간을 이제 저희가 그 한국 한의대에서 보고 그 미니멈 이상을 저희가 이수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게 CRF고요. 이거는 이제 영문 성적표, 한국 한의대 영문 성적표를 받으셔가지고 적절한 항목에 이제 적절한 항목에 이제 과목이랑 그 다음에 시간을 작성을 해서 이 폼을 제가 직접, 그러니까 지원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이게 까다로운 이유가 그 영문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배웠던 그 과목명, 저희 그 한국어 과목명이 이제 영어로 이름이 변환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변환된 과목명하고 이 보드에서 요구하는 그 이수를 해야만 하는 그 내용, 딱 그 과목명 내지는 그런 것들이 딱 일치가 안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되게 까다롭게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그 한국 한의사들이 캘리포니아 CAL이 지원하는 게 까다로워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되게 이제 까다로워져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작성이 좀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딱 매치가 안 되고 좀 미흡한 거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한의대가 아닌 예를 들어 뭐 물리 같은 거는 한의대가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학점 이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즘 온라인 사이버 대학 이런 데서 추가로 수강을 해서 학점을 받아서 네, 그거를 네, 그렇게 더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 다음으로 이제 CALE 최근에 합격하신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미국 한의대인지 어디 다른 데인지 모르겠는데 부족했던 그 과목을 더 추가로 이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추가로 기입을 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보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CRF 이거를 맞춰서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까다로워져서 네, 캘리포니아 주면허 시험을 보는 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캘리포니아 시험 준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캘리포니아 시험 같은 경우는 총 20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북가주 가서 하루 동안 거기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바뀌면서 시험 시간은 5시간이고요. 200 문항 중에 25 문항은 예비 시험 문항이라고 해서 시험은 보는데 시험 점수로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 문항 중에서 이제 25문제를 제외한 175 문항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 175 문항 중에 한 122에서 138 문항을 맞춰야 합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 70에서 76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제가 200 문제 중에 어떤 게 예비 시험 문항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200 문제 중에 곳곳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 문제 중에 한 어느 문제, 몇 문제 정도 맞춰야 합격이 가능할까 해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50 문제 이상 맞춘다 생각을 해야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시험 준비 전략. 근데 뭐 한국 한의사 분들이야 워낙 시험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우선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 시험, 근데 NCC AOM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단순 암기 문제랑 진단 문제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암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침 깊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자침 깊이, 혈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단순 암기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뭐 본초 기경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문제에서 좀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좀 예전에 비해서 CALE도 그렇고 NCC AOM도 그렇고 진단 문제를 많이 추가를 하면서 좀 학생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또 진단 문제를 좀 많이 접해서 사실 저는 오히려 진단 문제가 좀 더 쉽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진단 문제라고 하면 이제 환자의 증상이 주어지고 알맞은 변증, 뭐 간화상념이라든지 뭐 그런 감기울결 뭐 이런 변증을 선택하는 문제, 내지는 이제 치료혈, 방제, 설맥 등을 고르는 문제를 말하는데, 근데 진단 문제가 오히려 단순 암기보다 좀 쉽게 느껴지긴 했지만, 연습 문제들 풀어보는데, 다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맞을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팁이라고 하면, 환자 증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보기에 나오는 거랑 그런 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허실 감별을 확실히 하고 환열 구별을 확실히 해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피로하다. 피로가 그게 보통 허증일 수도 있고 이제 좀 허증이 대부분이지만 뭐 실증일 경우도 피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네, 피로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무조건 허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감별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허실 한열 구별을 확실히 하면 진단 문제는 오히려 되게 저는 쉬웠던 것 같아요. 뭐 한의사분들은 다 캘리포니아 시험이나 NCC AOM 외우는 거 이외에 이런 진단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CALE 응시자 핸드북도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 뭐 대략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랑 그 다음에 뭐 특히 방제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면허 시험은 방제가 83방제라 그래서 방제 83개의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으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아큐펑처 보드 웹사이트 가셔서 저 응시자 핸드북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미국 한의대, 미국 한의대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번 대략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생각에
그 학생으로 가실 수도 있고 교수진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네,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에이콤에 등재된 미국 한의대입니다. 그 에이콤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에이콤이라는 기관이 쉽게 설명드리면 그 미국에 있는 한의대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다음 관리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의대를 설립을 하는 그런 스탠다드도 이제 에이콤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그 에이콤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 에이콤에서 그 학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러 뭐 몇 년씩 주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관리가 좀 부실하면 네, 클로즈하도록 그렇게 하는 뭐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 비짓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감독을 하러 오는 기간이 뭐 5년, 7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길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좀 학교 운영이 좀 미흡하고 좀 부실하다 하면 사이트 비짓 와서 학교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한 내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제 짧은 텀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에이콤이고요. 현재 지금 그 에이콤 웹사이트에 등재된 미국 한의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전체 주에 5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콤에 등재된 학교고요. 뭐 아직 등재되진 않은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뭐 네, 그다음에 뭐 준비 중인 이제 그 등재를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뭐 더 많은 학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14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미국 한의대가 14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첫 번째가 동국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인데 그 조금 주요 대학 중에 하나인 요산대학, 그다음 세 번째가 황제대학, 네 번째는 저희 국가주 쪽에 있는데 파이브랜치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한의대 과정을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면 그 크게 세 개 과정, 크게 두 개인데 그 중간에 지금 프로페셔널 닥터럴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일단 이제 보시면은 마스터즈 레벨,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한의대랑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걸 보통 마스터 이름을 붙이는데 그 한 대략 교육 기간은 한 4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이데틱이 이제 저희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이 보통 병원 실습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 다이데틱과 클리닉 에듀케이션을 합쳐서 한 대략 4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이제 그 라이센스 이그잼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이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링이니까 그 다음이 원래 DAOM, Advanced Practice Doctoral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DAO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DAOM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레벨 졸업하고 라이센스를 소지한 경우에 입학 가능하고 이것도 다이렉틱이랑 클리닉 에듀케이션을 한 2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캡스톤이라고 불리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출을 하면 DAOM이라는 학위를 받게 되고요. 네, 이게 닥터럴이긴 하지만 이게 PhD는 아니고요. 네, DAOM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설된 게 프로페셔널 닥터럴이라고 해서 마스터 레벨에 한 1년 정도 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1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닥터럴을 주는 건데 이제 그 DAC 이렇게 그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한의대 입학 요건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마스터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학사를 반드시 졸업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지금 제일 첫 번째 나오다시피 최소 60 세미스터 크레딧, 그러니까 세미스터 학기로 되어 있는 대학에 60학점 이상, 혹은 쿼러제 학기로 되어 있는 대학교에 90학점 이상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English Language Competency인데요. 그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 이렇게 영어권 학교에서 60 세미스터 크레딧이나 90 커러 크레딧을 받은 경우는 이런 그 영어 성적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 그 이외에 외국 학교에서 졸업을 한 경우는 그 토플, IBT, 토탈 61점 이상, 그 중에서도 스피킹은 20점 이상, 그러니까 리스닝이 17점 이상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IELTS 오버롤 6점 이상, 또 스피킹은 6.5, 리스닝 6점 이상을 받아서 이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그렇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DAC 같은 경우는 이제 90 세미스터 이상, 그다음에 135 커러 크레딧 이상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도 그 마스터보다 조금 더 높죠. 토플은 80점 이상, IELTS는 6.5점 이상. 네. 그 DAOM도 DAC랑 이제 같은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성적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은 에이콤에서 정해줍니다. 근데 에이콤에서 정해주는데, 에이콤에서 점점 그 영어 성적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전보다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입학 문턱을 좀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사실 그런 입장이어서 아까 미국 한의대 제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 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 잉글리시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LA에 있는 동국대랑 그다음에 사우스 베일로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또 중국어 프로그램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지금 한국어 프로그램 있는 학교는 사우스 베일로랑 LA 동국대 이렇게 두 곳밖에 없고요. 이렇게 그 차이니즈 프로그램이나 코리안 프로그램인 경우, 예전에는 이 토플이나 IELTS 그 요구하는 점수가 더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현재 그런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코리안 프로그램이나 차이니즈 프로그램 학생들의 입학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의대에서 패컬티로 근무할 조건, 그건 이제 학교 재량이긴 한데,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학위는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사만 있는 것보다는 석사나 석박사가 있는 게 좀 낫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어를 잘하시면 오히려 좀 기회가 훨씬 많긴 하세요. 왜냐하면 영어 하면서 강의를 하는 학교들,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학교들이 원하거든요. 좀 그렇게 실력 있는, 영어를 할 수 있으면서 좀 실력 있는 그런 패컬티를 좀 원하긴 해서, 학위가 있으시고 영어를 잘 하시면은 저는 패컬티로 취직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특정 과목만 수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한의대 학생들 연령대도
저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젊은 사람부터 아주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학 문턱이 그래도 비교적 높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NCCAOM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CAL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NCCAOM도 거의 최근에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 CAL이랑 NCCAOM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사실 체감은 NCCAOM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NCCAOM도 그런 진단 문제들 되게 많아지고 해서 저는 근데 NCCAOM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한의사들이 네, 닥터럴 과정에 입학할 만한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어떤 닥터럴 과정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게 뭔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좀 더 학문적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고 싶다? 그런 목적이시라면 네,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근데 다른 목적이시면은 네, 네, 하실 수는 있는데 학교에 입학하는 한국 한의사분이 미국 한의대에 입학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 미국 대학에, 왜냐하면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네, 한의대 졸업자가 미국 한의대에 입학하는 것보다는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학 입학하는 거 제가 제 입학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성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NCCAOM에서 CAL이 대신 캘리포니아 주도 NCCAOM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있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 가지신 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좀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NCCAOM으로 캘리포니아 주 면허 따는 거 이거는 좀 사실 그렇게 네 금방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한의대 교수진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네, 조건이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 학교마다. 네, 그건 제가 네, 딱 미국 한의대 교수진이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영주권을 저 NIW로 하려고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남편을 만나서 이제 영주권이 해결이 됐는데요. 근데 영주권이 같은 경우 그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프로세스 중에 중간에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린카드를 최종적으로 받기 전에 소셜 넘버를 먼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네 소셜 넘버랑 그 다음에 여행을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정확한 용어를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발급을
먼저 하고 이제 그 과정 이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진행하고 그린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셜 넘버를 받으면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주권 발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시험 준비도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소셜 넘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캘리포니아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시험 본 이후에 이제 시험 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넘버가 없이 시험을 합격하셨다가 그 소셜 넘버를 발급하지 못해서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분 문제, 이제 소셜 넘버를 받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민번호 시험에 응시하는 게 좋겠다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 강사랑 교수 채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임상 강사랑 교수랑 미국 한의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별을 짓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여기 한국 한의사 분들이 미국 오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미국 한의대에서 강의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면 자기 클리닉을 여는 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 클리닉 운영하면서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다른 학교는 더 많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동국대나 아무튼 미국에 있는 한의대들이 그렇게 재정이 막 넉넉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시다면 미국 한의대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네, 진료도 하시고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보딩 클리닉의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네. LA에는 거의 사우스 베일로랑 그다음에 LA 동국대 코리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어 강의들도 있는데요. 사실 영어 강의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으로 강의도 들어봤었거든요. 제가 저도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데 영어 잉글리시 프로그램의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외국이나 뭐 이렇게 백인이나 이렇게 흑인이나 원래 영어를 쓰시던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계 뭐 이런 교수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한국계 교수님도 계신데 영어가 너무 잘한다까지는 네. 네. 사실 의사소통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잘 하시면은 네, 좋은데 엄청은 네,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동국에서 한 거는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회성으로 해서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인원이 차지 않으면은 네,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더 그런 과정을 더 오픈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국대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세미나 마치겠습니다.